중국 시엔양시에 위치한 서북 제1면방직 공장 부설소학교. 취재진은 침을 맞고 뇌성마비를 고쳤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이 학교를 찾았다. 3학년 3반의 아침 자습 시간.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제 배운 내용을 막힘없이 암기하고 있는 야오이 예롱. 충명에 배는 모습이다. 선생님 말씀에 따라 칠판에 글씨를 쓰는 야오이 예롱 모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도 분필을 잡은 손에 힘을 꼭 주고 마지막 글자까지 받아 적는다. 1학년 때부터 3학년인 지금까지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의 눈에는 이 정도의 글씨도 대견해 보인다. 야오 예롱의 상태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살 때 황달로 인해 뇌성마비가 됐던 아이. 당시 야오 예롱을 진찰한 의사들은 아이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될 것이라 했다. 걷기는커녕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아이가 이렇게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推出去哈，眼睛只能往天上看。你摇来摇铃哈，放着它这边摇，它不往这边看，它光是往这儿看。不像人家玩哈，这样一翻那样看，它不看，就眼睛就直直的往上。拿的东西哈，吃不到嘴里，也不拿了个东西就拿到手上，不往嘴里放不进去，就这个症。那腿呢？腿站不起来，只能坐都坐不成。我给你念啥嘛？ 야오 예롱은 집에서 하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좀 뒤떨어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탓에 엄마보다 더 열성일 때가 많다. 공부뿐만 아니라 신경 회복을 도와준다는 만들기 놀이도 열심히 한다. 걸을 수도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었던 뇌성마비의 아이 야오 예롱에게 새 생명을 준 신비의 의술은 무엇이었을까? 扎针了1个礼拜以后，就开始从这儿能走到那儿，就不用人扶，我们光在那站那儿等着他过来。就是这。不过那走路也很摇摇晃晃，害怕。还是晃是晃，就说的马上1个礼拜能见到这个效果都不错呀。才1个礼拜嘛，就这样走那么远，跟到他。 뇌성마비의 아이를 일주일 만에 걷게 만들었다는 중국의 침술. 이것은 3000년 동안 중국 대륙의 중요한 의술로 자리해왔다. 그리고 중국 의학 3000년 역사 속에는 중의학의 눈부신 산맥을 이어온 수많은 명의들이 존재해왔다. 신침과 신맥, 그리고 신약으로 기적을 만들었다는 의술, 중의학의 현재는 무엇인가? 오늘 화타의 신화를 되찾으려는 중의학의 신비를 벗겨본다. 중국 산시성의 시엔양. 당나라 8대 명의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고장이다. 명의의 고장답게 거리 곳곳엔 비방과 비약을 선전하는 광고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시엔양엔 병원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산시성 최대 도시인 시안보다 이곳 시엔양에 더 많은 병원들이 있다. 시엔양시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취재진이 수소문에 찾아간 곳은 제1인민병원 제2문진부다. 허름한 외관만큼이나 옹색한 진료실이지만 늘 환자들로 붐비는 병원이다. 머리에 침을 꽂고 있는 어린아이는 뇌성마비 환자인데 이 병원에서 침을 맞은 후 상당히 호전된 상태다. 침의 명인으로 알려져 있는 딩진팡. 산시 중약대학 교수이기도 한 그는 침술로 이미 여러 번의 기적을 낳은 장본인이다. 신침으로 불리는 명성에도 그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진료를 한다. 그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는 비단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침술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의 의술을 펼쳐오고 있어 신침으로 불리는 그의 침술에 대한 명성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다. 세계의학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표기된 것을 보더라도 그의 침술의 경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딩진팡의 침술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가 침을 넣는 방법도 얼핏 보기에는 다른 침술가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침 넣는 동작이 아주 민첩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딩진팡처럼 빠르게 침을 놓게 되면 환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 환자는 5개월 전 중풍으로 쓰러져 현재 반신불수인 상태다. 침으로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빼는 것을 사혈이라 하는데 이는 기와 혈의 흐름을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혈은 주로 응급 환자나 중풍 환자에게 실시한다. 10개의 손가락에 사혈을 하고 난 뒤 딩진팡은 환자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 놀랍게도 움직일 수 없었던 오른팔이 움직여진다. 那你感觉说打这是第一针是吧？打完之后感觉如何？这好吧，那这咋整咋好？哦，我在这看一看，我头也不疼，啥都不。是不？看可不看？我这里筋咋搞？看脚看，脑子为何咋能搞？咋就搞？近视。这样子啊。这慢慢都好了，这一扎起就好了。 취재진은 반신불수 환자를 치료하는 딩진팡의 치료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我就是用头针，还有这个体针，采取这个综合治疗。通过现代研究认为，这个针灸的，它主要是在调神。现代医学认为，它可以通过扎针，它可以让脑部的血管的血流量的改变，所以改变脑部的这个血流量，所以就是改变脑组织的这个环境，所以它就可以使组织恢复。 안침. 얼굴에 침을 맞고 있는 이 환자는 안면신경마비다. 침에다 이처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전기침인데 이것은 중의학의 침이요법에 현대과학 기술이 결합한 형태다. 전기침의 장점은 경혈에 가해지는 자극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과 자극의 세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침끝을 달구어 놓는 침. 말 그대로 화침이라 불리는 이 침은 경락의 흐름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중의에서 질병은 기와 혈의 흐름, 즉 경락의 흐름이 제대로 통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렇게 경혈을 자극해준다. 화침은 보통 사열과 같이 침 시술 전에 실시한다. 부항을 뜨는 것은 신체에 음압을 주어 그 압력차에 의해 기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부항을 뜨게 되면 인체의 노폐물이 제거되어 신진대사와 혈액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부항을 뜨고 나면 피부 표면에 작은 수포들이 생기게 되는데 수포를 터뜨리는 데 사용되는 침이 바로 내화침이다.我这针灸的特点和别人不同的，第一个就是我扎针基本上不疼，或者疼得很轻。第二个，我这个扎针的针感很强，针感和疗效成正比。我采取的是综合治疗或整体治疗，所以我治的大部分都是这个其他人不治的疑难病。 좋은 침 시술이 되기 위해서는 침이 일정한 깊이로 진입해야 한다. 침을 맞을 때 환자는 마비나 팽창 그리고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느낌을 침감이라 한다. 병이 만성이거나 체질이 약한 환자에게는 침을 꽂는 폭이 얕아야 하며 침을 놓는 속도가 느린 약자극 수법을 사용한다. 반대로 위급한 환자나 체질이 건강한 사람의 경우엔 돌려가며 꽂는 폭의 차이가 큰 강자극 수법을 사용한다. 이처럼 의사는 침 시술 시에 자극의 양과 방향을 조절해서 환자에게 기를 넣어준다. 침 하나로 뇌성마비를 완치시키는 딩진팡. 신침이라는 명성대로 지금까지 그의 침술로 완치된 난치병 환자들이 많다. 중풍과 뇌성마비 등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 환자 치료율에서 95% 호전,
70% 완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취재진은 딩진팡의 침으로 완치된 환자들 중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사람은 지난 79년, 그러니까 18년 전에 딩진팡에게 침을 맞고 완치됐다는 당신찬 씨다. 취재진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아주 건강해 보인다. 걸음걸이 역시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인다. 지난 79년 고혈압으로 쓰러진 당신찬 씨는 당시 오른쪽이 마비되는 우반신 불수였다. 곧바로 양의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병은 호전되지 않고 급기야 혀가 굳어 말도 할 수 없게 됐다. 80岁，走路右半身啊，右半身啊，也是那个能走路吗？当时不能走，当时不能走啊，也是胳膊也抬不起来啊，抬不起来，啊。他平时抬进去，那起来早晨起床以后，突然发病。 산시 중의학대학 교수인 그는 대학 사택인 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 그의 오른손의 움직임이 힘차 보인다. 취재진은 그가 우반신 불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谁出院就好像拄拐杖，还有人扶的。出院以后打一个多月以后，把拐杖撂了，以后再不有人搀，一个半月以后就把整个撂，不有人扶了，把拐杖撂了。你说1个月还是1个半月？啊，您把那时间能不能？就是大概就是1个月把拐杖撂了。 大概啊，1个半月以后，那人整个完全就不溜了。 베이징 근교에 위치한 룽구산. 구석기 시대 인류인 베이징 원인이 살았다는 쪼쿠티엔, 즉 주구점 유적지로 알려진 곳이다. 산 정상에 있는 동굴, 이곳에서 치매 역사의 기원이 밝혀졌다. 주구점 유적지에서 산정동인의 두개골과 함께 출토된 골침. 산정동인의 연대가 2만 년 전이라고 하니 중국 대륙에서 침이 존재한 것도 2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짐승의 뼈를 이용해 만든 골침과 함께 돌을 갈아 만든 켬석이 바로 침의 시조로 추정된다. 전설상의 명의로 알려진 편작에 치료하는 그림 속에서 편작이 들고 있는 건 역시 켬석이다. 전설 속의 인물 외에 전국시대에도 편작이라 불리던 명의가 있었다. 사기열전에 의하면 편작은 성은 진이고 이름은 월인인데 사람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정도의 명의로 침술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중의학의 보고인 황제내경은 소문과 영추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침술의학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영추편이다. 황제내경의 영추편에 구침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춘추 전국 시대에 이미 오늘날과 같은 침의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명나라 시대 침구 전문서인 회도 침구대성을 보면 침술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명당 지도는 침술뿐만 아니라 중의학 신비의 관건이 되는 경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체 어느 곳에 침을 놓아야 하며 병의 증상에 따른 침 시술 모두가 이와 같은 경락설에 기초한다. 그래서 경락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경락학설에 대한 연구는 북송시대 왕유일이 제작한 침구동인으로 커다란 전기를 맡게 된다. 침구동인에는 경락의 분포에 따라 인체의 혈자리가 모두 정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침술 치료의 기본인 경락이란 무엇인가? 인체에는 기와 혈의 통로인 경맥, 그리고 경맥을 연결해주는 낙맥이 있다. 경맥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연결되어 있는데 수양명 대장경의 경우 대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맥이다. 사람의 인체는 모두 12개의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12경락을 따라 침을 놓는 자리인 365개의 경혈점이 있다. 상하이 중의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경락해부 전시실.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는 전시품들은 다름 아닌 인체를 부분별로 해부한 것이다. 해부된 인체마다 꽂혀있는 침. 침술 연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집념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현장이다. 흉부에서 무릎 관절까지의 인체에 수없이 꽂혀있는 침은 정확한 경혈의 위치와 함께 침을 꽂는 깊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상하이시 침구경락연구소. 이것은 중국 최대의 침구의학 연구기관 중에 하나다. 문진부의 풍경은 다른 중의병원의 침구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를 위탁할 정도로 이 연구소의 명성은 가히 세계적이다. 한창 진료 중인 체누이 티안 박사. 그녀는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특히 요도 종합증 치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여성은 지난 2달간 소변 보기가 불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요도 계통의 질병을 체누이 티안 박사는 침구로 치료한다. 요도 계통의 질병을 치료할 때는 한 번은 등 부위에, 그 다음은 배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전에 요도가 감염된 적이 있는데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체누이 티안 박사는 이 여성의 경우 신장의 기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신장소라는 혈자리에 침을 놓아 치료를 하고 있다. 체누이 티안 박사는 늘 이렇게 침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침감에 대해 물어본다. 환자의 반응에 따라 침을 꽂는 폭을 달리하기 위함이다. 요도 종합증, 즉 요도 계통에 발생하는 질병 중에는 양의에서는 치료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양의에서 치료 불가능한 증상들을 체누이 티안 박사는 침술 치료로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这个尿道综合症呢，它是一个泌尿系统比较常见的一个疾病。那么现代医学呢，对这个病呢，由于它的病因啊不太清楚，所以呢，它的治疗方法是没有比较好的治疗方法。那么许多病人呢得了这个病以后呢，因为尿频尿结，那么但是化验都是很好的，都是正常的，所以呢就是没有很好的治疗方法，吃药都效果不好。那么我们呢就是用针灸治疗的效果是很好的。那么针灸治疗呢，就是说它主要是因为针对它是一种过分的闭尿引起的这个尿道过滤器痉挛所以引起的。那么用针灸治疗呢，可以改善它这个过滤器的痉挛的一个作用，所以来进行治疗的。 체누이 티안 박사의 침구 치료가 요도 계통 질병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이유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침구 치료가 요도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점만은 분명하다고 한다. 我们用了这个针灸治疗以后，我们一般呢，5、6次病人就可以见效。那么我们一共呢治疗了103例，一般103例呢有效率是达到88.3%。那么西药组呢，我们治下来是23.几，所以我们感到呢针灸效果是很好的。 체누이 티안 박사는 자신의 치료로 완치된 사례 중에 하나를 취재진에게 제시했다. 20多年呢，他就是每天小便呢来的时候呢，一天要20次左右，那么晚上小便有2到3次，那么而且呢小肚子呢不舒服、胀、难受，一老了以后他就要发，那么用西药很多西药都没效，都无效的。那么经过我们这个针灸治疗以后呢，他排尿次数呢就明显减少。 以前20次，现在每天只有7次左右。晚上以前3次，现在只有1次左右。 검사 결과를 보면 치료 이전 환자의 요도압은 103이었다. 양약 치료 후에 97로 나타났으나 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침구 치료 후엔 요도압이 69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배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요도압이 낮아야 한다.
침구 치료를 받기 전 환자는 배뇨 시 소변이 흐르는 속도가 7.0으로 아주 낮은 수치였다. 그런데 침구 치료 4개월 후에 환자의 소변 속도는 정상치인 25에 가까운 22.4까지 높아졌다. 침구로 요도 종합증 치료에 성공한 체누이티안 박사는 앞으로도 여성의 난치병에 도전할 계획이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명이나 비방, 운운하는 수수께끼 같은 의술이 많았다. 침술이나 경락설의 신비 역시 아직은 현대 서양 의학으로 풀지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중국 중의연구원 산하의 창청 의원. 침술과 서양의 외과 수술을 합쳐 난치병 치료의 새 장을 열었다는 침도의학의 산실이다. 기적과 같은 침도의학을 창립한 사람은 바로 이 병원의 원장인 쭈한짱 교수다. 침도요법이 의학계의 기적을 낳았다는 신문기사대로 마취나 절개 없이 난치병 수술을 하는 침도의학의 등장은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침도의학을 창립한 주한짱 교수는 지난 88년 유레카 국제과학기술 발명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침도요법에 사용되는 소침도는 중국의 신비한 칼이라는 뜻의 중화신도로 불리고 있다. 先学习既有中医针灸的所有特性，还有具有那西方外科手术的所有功能，就会把开刀病人不开刀，把现在需要这个英文叫 operation 那个手术啊，那个变成闭合性。 침도요법에 사용되는 직경 0.8mm의 소침도다. 침구형 침과 비슷하지만 그 모양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침에 비해 좀 두꺼우며 끝부분은 수술용 메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손잡이가 달려있어 칼자루를 연상케 한다. 오늘 처음 침도 수술을 받았다는 원캉총 씨. 그는 척추가 굽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다. 그가 보여주는 수술 부위엔 반창고만 달랑 붙여져 있다. 오늘 수술을 받은 부위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什么时候开始那个得了什么这样的病？92年啊。92年。92年。当时的情况能给我们说明一下吗？当时肯定没这么弯了，慢慢的就弯起来。 수술 전에 찍은 원캉총 씨의 엑스레이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도 쉽게 식별할 정도로 척추가 굽어 있다. 그의 척추가 굽어지게 된 원인은 엑스레이에 나타난 것처럼 척추를 연결한 인대가 마치 뼈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驼背啊，叫驼背，这个这种病呢也是没有办法治。 所以这就是说它的特色，对吧？另外像你骨性关节炎，就是骨质增生啊。你比如说颈椎骨质增生、腰椎骨质增生啊，膝关节骨质增生，不能走路了，这个用常规的方法都没有什么特效，但是用针刀的就很快可以治愈。 강직성 척추염으로 곱추처럼 굽은 환자를 수술할 경우 제일 먼저 척추와 척추 사이에 볼록한 부분인 극돌기 사이에 점을 찍어 표시한다. 갈비뼈와 척추를 연결하고 있는 양적 횡돌기에 점을 찍은 후 소독을 하는 것으로 수술 준비는 끝이다. 시술의 순서를 보면 극돌기 사이에 먼저 침도를 꽂는다. 침도를 꽂으면서 뼈처럼 굳어진 인대를 절개해야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침도 시술을 하는 의사는 인체 해부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극돌기 사이에 침도를 꽂은 다음에는 오른쪽 횡돌기와 왼쪽 횡돌기 순으로 침도를 시술한다. 침도 수술 과정 동안 환자는 크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마취제나 진통제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 굳어진 인대를 모두 절개한 뒤 침도를 뽑는 것이 시술의 마지막 단계인데 침도를 꽂은 자리엔 반창고만 붙이면 그만이다. 시술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10분이다. 침도 시술이 모두 끝난 뒤에 환자의 등과 측골을 눌러준 뒤 곧바로 환자의 앞가슴과 양어깨를 압박하며 누른다. 이때 의사는 환자의 장골 윗부분을 손으로 고정시켜줘야 한다. 창청 의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진핑 씨 역시 침도 시술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는 5차례 침도 시술을 받았다. 做了一个胯关，我的胯关节的偏旁的是比较差的。我自己呢，在以前在家里呢，胯关节不能蹬，这样子做都不能做了，胯关节，起码要这样子做。我现在的这样子做的很方便了，胯关节第一次做了，我就可以蹬下去了，就是人可以蹲下去，在走路方面抬脚啊、爬楼梯啊呢，把脚都抬高了，爬楼梯也快点。 对，走路比平时要快呢。我就后来我在这里量了一下，我进来的时候呢是1.5米，1.5米，他帮我这一做呢，我就在1.52米。 척추염으로 인해 예지엔팽 씨는 허리 부분인 요추에서 경추까지 굳은 상태로 첫 시술을 받았다. 골반뼈까지 붙은 상태여서 앉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가 5번의 시술로 지금은 완치 단계에 있다. 还有也功能性做一下。啊，以前这样子。那现在的能站立吗？现在能，把腰挺起来，哎，使劲挺。现在能站了，这是1个月。以前我这样子，然后做完手术。做完手术以后。这做完手术我可以这样子。我现在做了3次手术呢，背的，做了3次了。 就可以这样子朝前看了，也可以坐着，坐也可以，蹲着就好蹲了，蹲就蹲下去了，然后我飞下，就蹲的多了。以前那根本没得动。以前没法动了，现在我胯关节做了2次了，好蹲了，现在很好蹲了。 가볍게 다리를 들어 보이는 쏜깡위에 씨는 입원한 지 1달 반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다. 그는 모두 8차례의 침도 시술을 받았는데 입원 당시에는 제대로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굽어있던 그의 등이 지금은 바르게 펴진 상태로 회복됐다. 就是没有治疗之前，没有治疗之前是这个形式。那治疗后呢？完现在可以了，现在是。挺起来。后背感觉轻松，就是后背感觉轻松。平时蹲下什么的，我一蹲下时候站不住，这样，这儿呢，张大夫给我做，反正1次几针我忘了。 现在都可以哈。你做了多长时间呢？猫腰，不到1个半月。对。 침도 약은 지금까지의 치료에서 완치율 88%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전통 중의학의 발달과 함께 동서의학의 결합으로 의학의 신기원을 이루려는 중국. 그들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베이징의 거리. 시내 중심가인 이곳엔 미장원 간판들이 여기저기 쉽게 눈에 띈다.
그리고 미장원 간판마다 안마를 해준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베이징에 있는 대부분의 미장원에서는 안마를 시술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머리 안마는 15원, 전신 안마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꽤 비싼 비용이다. 안마 역시 침술과 마찬가지로 경락의 흐름과 함께 정확한 혈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안마사들 중에는 산동성 출신이 유독 많다는데 이는 황하유역의 습한 환경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 고대부터 황하유역엔 습한 기후로 인한 질병을 이기기 위해 기공이나 안마술 같은 양생법이 발달됐다. 이런 이유로 안마사들 중에는 황하유역 지방인 산동성 출신이 많다는 거다. 동지문 의원, 베이징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인 이곳에서는 안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한다. 안마 문진부, 마치 레슬링 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다. 안마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 아니라 비뚤어진 뼈를 바로잡아주는 치료에도 좋다. 안마는 크게 운동 안마와 보건 안마, 그리고 치료 안마로 구분되는데 이곳에서는 치료 안마에 대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다. 안마는 원래 사람들의 본능적인 동작과 관련이 크다. 이런 이유로 안마는 침구나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편작편에 있다. 옛날에 유부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탕액, 주류, 침구, 안마술, 고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구절이 있다. 안마는 인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신체의 생리, 병리 과정을 개선해주며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치료술이다.您有什么地方不舒服来这边看病呢？脖子疼、后背疼、颈椎带肩痛，以前有什么治疗别的方法？您以前有没有别的治疗方法？没有。就是按摩。比较这个信服这个，相信这个。那个按摩后怎么样？效果怎么样啊？过去按摩过，还是有一个效果。后来过了一些日子以后啊，就没有再这个再继续瞧。后来他有别的病，别的医院的，但我没看这个病，没继续看，病好了以后又继续看了。针灸是直接扎到一定的穴位上，达到通经活络嘛。按摩呢是通过局部促进血液循环，它也达到一个通经活络、舒筋活血。华丽关节。 안마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치료법이다. 안마 치료의 과정을 보면 보통 환자의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잡아당긴다. 그리고 문지르고 비비는 방법을 통해 근육과 관절의 완급을 조절해주며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준다. 那个您有什么病来这边看病呢？颈椎病。颈椎病。那个你为什么来这边按摩呢？这儿好像按摩效果比较好。跟那个针治疗法比起来的话，有什么不一样？没做过那个，因为每次我要颈椎病犯了，一般都在这儿治。按摩后那个效果怎么样？您觉得？效果挺好的。对。那怎么样的进行治疗呢？给他？进行治疗的话，因为现在呢，它的症状来说呢，就是颈椎病。我们讲就是压迫刺激了臂丛神经了。那么现在就改善和人
这种症状，就是使这个压迫或者刺激呢得到缓解。怎么缓解那个压迫刺激？症状，你比如说，那么要如果是颈椎的椎间孔的变小，那么我们用其他的牵引的方法加大椎间孔，是吧？要是如果是肌肉痉挛引起来的，那么通过手法的使肌肉的痉挛得到缓解，达到目的。 안마는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양의 운동의학과도 접목하고 있다. 양의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베이징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운동의학과가 설치돼 있다. 전통 중의 안마에 서양의 스포츠 의학을 결합한 것이다.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본국에서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유학생들이다. 관절이나 근육의 이상 유무를 우선으로 하는 서양 의학의 개념으로는 혈위나 경락 운운하는 중의의 개념이 도무지 낯설기만 하다. Don't back. Just push. Don't back. No, yes. Yeah. 이곳 운동의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마 치료는 중의 안마의 서양의 운동의학, 즉 마사지를 결합한 형태다. 주로 운동으로 발생된 골절이나 근육계통의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这个中医按摩跟西医的按摩有什么区别呢？我自己认为来说，中医按摩主要是根据这种中医辨证来施治的。中医按摩呢，主要是依据的那个中医基础理论呢，就是脏腑经络啊，它有穴位啊，甚至它还有什么经筋皮部啊。 因为咱们的表面如果有皮部的话，这一片皮肤，比方说是归哪个经络管的，它都有分片，所以刺激这一部分皮肤呢，甚至都可以从那个经治疗某些它的病。 경락설에 기초하는 중의 안마의 경우 목 부분에 손상을 입은 환자일지라도 경락을 따라 몸 전체를 안마하게 된다. 그러나 인체를 각각의 부분으로 보는 양의 안마에서는 손상 부위의 관절과 근육 치료에만 집중한다. 인체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과 해부학적인 개념에 의해 인체를 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중의 양의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베이징시에 있는 티엔탄 공원.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황제들이 풍년을 기원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체조를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공체조. 중국 사람들은 기공체조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중화돼 있다. 마치 운동을 하는 듯한 동공은 움직이면서 호흡을 조절한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듯 두드리기도 하며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호흡 단련과 심신이완에 주력하는 정공. 기공은 움직임의 유무에 따라 동공과 정공으로 나눈다. 기공의 기법은 10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데 그 중에서 태극권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법이다. 태극 기공은 태극권의 단련법과 기공의 호흡 조절이 결합한 것이다.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향공은 노약자들이 즐겨하는 기공이다. 신체에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물론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도 좋다. 무리를 지어 기공을 하는 사람들 외에 공원에는 혼자서 산매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 이름하여 자발공이라 하는데 기공 수련이 경지에 오르면 이처럼 기의 흐름대로 몸이 움직인다고 한다. 이 사람 역시 기공 수련이 경지에 오른 듯하다. 머리를 나무에 대고 있는 이유는 나무의 좋은 기를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기공에 관련된 사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마왕 태안묘에서 출토된 기공 그림이다. 비단에 그려져 있는 기공에 대한 그림의 연대는 기원전 168년으로 추정된다. 모두 45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행기용명은 기원전 380년의 것으로 기공에 대한 문자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에는 기공의 운용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역근경에는 이처럼 기공의 동작을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다. 마치 무술 동작을 연상케 하는 기법에서부터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로 행하는 기법도 보인다. 기공 단련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역근경은 17세기에 편찬된 것이다. 취재진은 수많은 기공법 중에서 통천 관지공을 계승 연구하고 있는 기공진수전문대학의 원장인 린중펑 씨를 만났다. 인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상하로 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사람들은 다리 쪽에 기가 허하다. 지금과 같은 기공법은 다리 쪽의 기를 강화해주는 기법으로 운전건곤이다. 통천 관지공의 제3절인 기주단전법은 기공단련의 핵심 부분이다. 3절 이전의 기법으로 이미 인체는 통대, 즉 상하의 기가 통해져 있는 상태이다. 상하의 기가 통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주단전으로 인체는 기를 받아들여 보충한다. 他认为高血压病患者他是因为对人体对血压的控制能力下降了。但是同样的，如果是对一个低血压的患者来说，他也是认为他对血压的控制能力下降了。因此，气功锻炼的目的是提高了对血压的自我调控能力，而不是要降低他的血压或者提高他的血压。因此呢，从这个角度来说呢，我们对这个气功的科学性呢，应该有一个新的认识。 기공은 이제 신체 단련의 목적 외에 질병 치료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하이 기공연구소는 기공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기공연구소 부설 문진부. 이곳에서는 기공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의 흐름이라는 게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라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신기하다. 下去了是吧？好，现在它气更下去了。 这个有什么感觉吗？感觉热乎乎的。热乎乎的啊。到那个脚底下呢，有点发凉的，有点风的。啊。好像这个腰的都松开来的样子。啊。 기공 치료를 하기 전에 안마를 하는 이유는 환자의 기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다. 기공도 중의학의 기본 원리인 경락설에 기초하며 기공을 연마한 사람의 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기공 치료의 원리다.你怎么不舒服啊？我问你啊，你怎么不舒服？关节炎。关节炎啊，全身关节炎。关节痛。啊，关节疼痛得厉害吗？啊，现在那个治疗多长时间了？1年。1年多了。怎么样感觉？好一点了。好一点了。现在不疼了。现在好走路了。可以走路啊？以前不走路。 以前走的很少，现在好走一点路。你现在那个老师给你发功的时候，你感觉怎么样啊？有什么这个感觉吗？有的地方感觉疼，这个气往里面灌了以后，关节里面疼。
如果他那个病人有不好的地方，你手上有什么感觉？有感觉的呀。什么感觉？他的病气要到我的手上来。是什么感觉？麻胀。 현재 중의학의 기공치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난치병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의 실체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단계라 기공치료에 대한 과학성 여부의 논란은 아직 남아있다. 기공它有很长的历史，能够几千年流传下来，说明它有一定的科学道理。那么它的确确为中华民族的万用健康呢做出了贡献。那么至于有些问题，目前的确确用现代科学还不能解释的问题，那么有待于我们进一步的去研究，进一步去解决。也就是说，现在还没有能够解释的或者还没有研究出来的东西，并不等于不是科学的东西。 한말 삼국시대의 화타는 고대 최초로 외과 수술에 성공한 인물이다. 그 시대에 이미 마비산이라는 마취제를 만들었던 화타는 침구술에도 뛰어난 명이었다. 중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침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양 의학이 한계에 봉착한 난치병 치료는 물론 침도의학이라는 외과 수술의 새 장을 열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학의 파도에 밀려 중의학은 한때 중국에서조차 그저 비방으로 난무하는 전통의학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양의학이 대체의학의 탈출구를 모색하게 된 지금 중의학은 21세기 의학의 신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의학 3000년의 신비가 지금 화타의 후예들에 의해 거듭나고 있다.